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 TV의 신혜입니다. 오늘은 화상회의 도구인 줌을 사용을 하면서 내가 호스트가 되었을 때 참가자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게요. 자, 지금부터 줌 화상회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참가자들을 관리하는 방법이겠죠. 자, 그렇다면 참가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줌에 이렇게 회의에 들어가면 자, 여기 아랫부분에 보이면 참가자가 보이시죠? 자, 이 참가자 영역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기 전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초대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을 이 회의에 또 초대를 할 것인지 자, 초대 링크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회의 정보를 다른 사람의 카톡을 통해서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회의 정보에 있는 링크를 보내주셔도 회의에 참가할 수 있게 초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X를 해주시고요. 자, 아래에 참가자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참가자를 눌러보면요. 지금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2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대기실에 2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즉, 호스트의 수락을 기다리는 화면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하나의 참가자들을 이렇게 수락을 통해서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모두 수락 보시죠. 자, 모두 수락을 자, 눌러주실게요. 네, 이렇게 호스트가 대기실에 있는 참가자들을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수락을 해주니 자, 이렇게 참가자 리스트에 모두가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참가자들의 비디오가 모두 중지가 되어 있죠. 자, 이 비디오 중지 부분은 자, 참가자들이 자기 비디오를 켜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 자, 더보기를 눌러서 비디오 시작 요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회의에 들어있는 참가자들에게 이 호스트가 비디오 시작을 요청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갔을 거예요. 그것을 자, 내 비디오 시작을 눌러주시면요. 자, 이렇게 김하늘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의 참가자가 자, 비디오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비디오 중지가 되어 있는 박하늘 씨가 또 있으시네요. 자, 더보기를 눌러서 비디오 시작 요청을 눌러주고 자, 그럼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 비디오 시작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4명의 참가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호스트인 저하고 이하늘 씨는 마이크가 보이시죠? 즉, 오디오 설정에 성공을 했는데 이 2사람의 참가자에는 오디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자, 오디오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은 이 참가자들이 회의에 참여를 할 때 오디오를 연결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해서 이 오디오를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디오를 연결할 수 있게끔 즉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하셨을 때는 처음에 오디오 설정에서 휴대전화나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서 들어오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PC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 컴퓨터 오디오를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따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마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참가자는 이 회의에서 비디오로 볼 수는 있지만 오디오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연락을 해서 이 오디오 설정 부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4명의 참가자로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자, 저희가 참가자에서 오디오와 비디오 설정하는 부분은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자, 여기 아래 부분에 모두 음소거 보이시나요? 현재 참가자 4명이 다 음소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기능은 현재는 사용하진 않지만 자,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자, 이렇게 2명의 참가자가 회의에 참여를 하니
하울링이 들리죠? 이럴 때 바로 모두 음소거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음소거를 해놓았기 때문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정말 많이 되죠. 자, 주변의 소음이나 하울링이 겹쳐서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에 참가를 할 때는 모두 음소거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있는 참가자가 음소거가 됩니다. 그 참가자가 오디오를 끌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보면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이라는 메시지가 있죠. 자, 이거를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자, 참가자들이 음소거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즉 호스트만 음소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체크사항을 해 놓는다면 참가자가 직접 자기 또한 자기의 음소거를 이 오디오를 해제할 수 있는지 오디오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자, 모두 음소거가 있기 때문에 호스트가 직접 음소거 관리를 할 때 모두 음소거를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체크를 해주시면서 참가자가 직접 오디오를 음소거를 하든지 음소거 해제를 하든지 이렇게 오디오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참가자 목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참가자 목록을 보시면 옆에 음소거 해제 요청은 직접 메시지를 통해서 음소거를 해제를 해주라는 뜻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더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디오 중지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그렇다면 이 호스트가 하나의 참가자의 비디오를 아예 꺼버리게끔 중지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비디오 중지 같은 경우는 회의를 진행을 할 때 방해 요소가 있을 때 그 참가자를 비디오가 보여지지 않게끔 비디오 중지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비디오 중지를 당한 참가자가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참가자를 다시 비디오를 켤 수 있게끔 호스트가 비디오 시작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참가자에게 메시지가 또 가겠죠. 호스트가 내 비디오를 요청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갔을 때 참가자는 내 비디오 시작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참가자가 비디오 시작을 누름과 동시에 이렇게 다시 회의에서 비디오가 보여지게 되는 기능이에요. 자, 더보기에 보시면 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참가자를 자, 핀을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에 보시는 화면 보기가 달라졌죠. 호스트가 이 참가자가 발표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비디오가 바뀌지 않게끔 이 참가자에게만 오로지 핀을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참가자가 발표가 끝났다. 그럴 때는 핀을 제거를 해주시면 다시 원래의 보기대로 자, 갤러리 보기로 오시면 처음에 화면하고 똑같아지셨죠. 그런데 방금 전에 보이셨던 자, 여기 발표자 보기 보이시죠? 이 발표자 보기와 같이 이 참가자 목록에서 자, 더보기에 들어가서 핀을 선택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발표자 보기의 화면 보기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래에는 모두에게 추천을 하겠다. 이 참가자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추천 비디오를 보여줄 때도 허용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추천 제거를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그 참가자 비디오 추천한 부분이 해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갤러리 보기를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호스트 만들기가 있어요. 제가 회의를 마치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호스트를 만들면서 저의 호스트 권한을 넘겨주고 저는 이 회의에서 나가기를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호스트 만들기를 하게 되면 오로지 이 호스트가 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호스트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원래 있었던 호스트에게 다시 새로운 호스트가 이 권한을 넘겨줄 때는 처음에 있었던 호스트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즉, 새로 받은 호스트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가자 명단에서 저를 처음에 있었던 호스트에게
호스트 만들기를 넘겨주셔야지 원래의 호스트가 회의를 다시 주최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름 바꾸기가 있죠. 이름 바꾸기는 처음에 회의에 참여할 때 제가 이름을 설정을 했을 때 그 이름 그대로를 미처 설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즉 예를 들어서 이름 바꾸기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스마트폰에 기기명이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도 정말 많아요. 그럴 때 나의 이름을 자 참가자 더 보기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확인과 누름과 동시에 이름을 새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참가자 관리가 있어요. 바로 대기실에 배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회의에 처음에 참여를 할 때 호스트가 모두 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여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참가자가 정말 이 회의를 방해를 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는 이 참가자를 대기실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즉, 이 회의에 더 이상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보내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참가자를 대기실에 배치를 했어요. 참여하는 이 회의의 메인 섹션에서 보여지지가 않았죠. 어디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가 어떤 회의를 진행을 해도 이 대기실에 있는 참가자는 회의에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회의가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참가자를 다시 회의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불러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호스트가 다시 수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거는 아예 이 참가자를 회의에서 방출을 시켜버리는 기능이에요. 자, 안 되겠어. 대기실에 있어도 다시 불러오긴 해서 회의를 참여하게 했지만 반응이 똑같아요. 회의에 자꾸 방해 요소만 돼요. 그럴 때 이 참가자는 아예 이 회의에서 나가게 하는 기능이 바로 제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호스트가 참가자들을 관리하는 기능은 이렇게 많이 보셨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점 3개의 더보기 기능 보이시나요? 이것을 선택을 하면요, 참가자가 이름을 바꾸도록 허용을 해주시는 거에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즉, 아까 저희가 여기 위에 있는 참가자들이 직접 더보기를 통해서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참가자 관리에서 호스트가 참가자 이름을 바꾸도록 허용하게끔 체크를 해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가 참가하거나 또는 나갈 때 이 알림 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허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뒤늦게서야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는 저희가 대기실에 있는 상황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요소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누군가가 참가할 때 호스트에게 알림이 올 수 있게끔, 또는 누군가가 회의를 나갔을 때 호스트에게 알림을 올 수 있게끔 소리를 재생해 주는 거에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대기실 사용이죠. 여기 더보기를 보시면요, 여기서 대기실에 배치를 할 수 있게 했고, 또는 대기실에서 다시 이 메인 섹션 줌 회의에 들어올 수 있게끔 했었던 요소들이 여기에서 대기실 사용에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도 대기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가자 관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오디오 설정하는 부분, 비디오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각각 참가자에게 들어가서 이 더보기를 통해서 발표하는 사람들을 추천 비디오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참가자의 비디오만 고정을 해 놓을 수 있는 핀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자, 설정을 해주시는 것에 따라서 이 참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인가를 이 설정 부분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줌 회의 공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호스트와 참가자가 서로 소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아래에 있는 채팅 기능이거든요. 자, 채팅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채팅 기능이 보여지시는데요. 자, 채팅 기능은 여기 아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즉, 자, 회의에 모두 참여를 하는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겠다. 그럴 때는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자, 여기에 있는 회의 참가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자, 여기에 있는 참가자들 중에서 명단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하늘 씨에게 메시지를 보낼까요? 네. 회의 참여할 때 회의 내용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가끔씩은 회의 참여를 할 때 비밀 메시지를 보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 여기에서 하나의 참가자 이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 사람과 나하고만 공통적으로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팅의 옆에 자, 파일 부분이 있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지만 또는 회의에 필요한 파일을 보낼 수도 있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저장 공간에서 이 파일을 불러오기를 하셔서 여기에다가 직접 파일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채팅에 관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소통의 창구 공간인 바로 반응 공간인데요. 반응은 바로 아래에 보시면 됩니다. 반응을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 손들기 부분이 있죠. 어떤 회의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본인이 질문한 것을 하고 싶을 때는 손들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몇 명이 손들기를 진행을 했는지를 보실 때는 자, 여기에 손들기 모양 옆에 숫자가 보여지시죠. 이 부분이 호스트가 손들기를 몇 명이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숫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누가 손들기를 먼저 했는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 호스트 밑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손들기를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손을 든 사람의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들기 순서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이 된 후에 자, 개별적으로 참가자들이 손 내리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호스트가 모두 다 손 내리기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여기 더보기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 아래에 모든 손 내리기 있으시죠. 한 명 한 명이 직접 손 내리기를 해도 되지만 호스트가 모든 참가자의 손 내리기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이 더보기에서 모든 손 내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손이 사라졌죠. 자, 그렇다면 이 손들기, 손 내리기 이 기능 외에 반응에서는 저희가 이모티콘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더보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 이모티콘들이 있는데요. 회의를 참여를 하다가 회의의 내용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럴 때 저희가 이렇게 자, 반응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여지죠. 자, 호스트가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참가자들도 한번 반응을 볼까요? 자, 오늘 아주 행복한 날이에요. 자, 이렇게 제발 이 회의를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직접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가끔씩은 반응을 통해서 어떤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회의의 분위기를 아주 긍정적으로 밝게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손들기를 했을 때 손 내리기 기능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참가자가 될 수도 있고 호스트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손 내리기 기능을 해주셔야지 손의 모양이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이 반응 기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반응에 올렸었던 이모티콘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기능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호스트가 참가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참가자와 호스트가 서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팅과 반응, 손내리기 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회의를 진행하며 있어서 아주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더 깊숙이, 더 쉽게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